서방기술사 김윤영입니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퀀텀 프로그램 설치와 간단한 사용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을 근거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바로 실전에 돌입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5장 재현 시뮬레이션 실무입니다. 그 중에서 제1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소개 3 따라하기 1입니다. 교재는 21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세요. 유튜브 시작하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권 없어요. 곧 품절됩니다. 교재 156페이지에 있는 현장 도면을 근거로 그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평면도를 단순화해서 그릴 필요가 없는 부분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EPS나 TPS 등은 있으나 pin간 방화구역이 될 것이므로 무시하는 거죠. PD 및 AV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제는 승강로 가압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덕특 방식, 가압 방식으로 바꾸고 설계한다고 가정하고 수행키로 합니다. 승강로 가압 방식은 덕트 가압 방식보다 그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수직 덕트가 세워지는 공간은 도면에서 EPS, TPS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열고 첫 화면에서 세 번째 칸에 뷰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옵션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옵션에서는 단위를 설정해요. 풍량을 CMH로 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CMH에 클릭해서 확인을 하면은 CMH 단위로 보입니다. SI로, 단위는 SI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니트 다음에 우측에 스케치 패드 디멘전이라고 보이죠? 스케치 패드 디멘전을 클릭해서요. 기본 화면은 좌측과 같이 나오는데요. 기본 셀 크기가 이제 1m로 돼 있죠. 1m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저는 0.3m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66에 58셀 한 셀에 하나밖에 못 그려요. 그런데 일단 1m라고 하는 것보다요 0.3으로 저는 수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이드나 가로나 세로 높이는요 자기 화면에 맞게끔 하고 도면이나 크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아무튼 800에 100에 80으로 해서 0.3으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에 24m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쇼 지오메트리 이게 쇼 샤도우 지오메트리라고 해나 이게 읽는 게 저도 잘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여기 클릭을 하면은 좌표를 인식합니다. 0.3으로 하는 이유는요, 차압 댐퍼 슬리브기를 0.3으로 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퀀텀은 좌표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아까 같이 지오메트리를 체크하면 좌표를 인식하죠. 실제 도면과 비슷한 길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화면 모서리에 화면의 모서리를 들어가면요. 그림판이 전보다 좀 확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커지게 이렇게 보입니다. 실행 화면에서 보다 커지고 우측 화면을 보면 좌표가 보이죠? 여기 좌표가 보입니다. 아래쪽에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X.117 보이죠? 여기에 공간 만들기 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스모크 타워, 덕트가 세워진 수직 공간을 스모크 타워로 하죠. 수직 덕트 공간을 너무 작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의 공간이 최소 4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림판에 중앙에 코아부가 오도록 그리는 게 좋습니다. 승강로를 먼저 자리 잡아 보았습니다. 이게 승강로예요. 승강로고 왼쪽은 계단입니다. 이게
부속실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모크 타워까지 이게 그려진 거예요. 이게 스모크 타워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름을 넣죠. 예, 공간 이름을 넣습니다. 공간 이름을 안 넣으면 시뮬레이션 때 다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공간 이름을 넣어요. 이 공간 이름을 딱 입력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략 도면을 생략해서 뭐 PD나 A 알람벨 부시 같은 거 없애는 거예요. 공간 이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왼쪽은 여러 계단이고 이게 신강로예요. 이쪽은 스모커 타워고요. 이쪽은 부속실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최저가하고 면적이 표시되는 건 무시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좌표를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체크했기 때문에 좌표 값대로 자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면적으로 수정도 돼요. 예, 계단실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적으로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 계단실 면적은 12.376에 캐드로 찍어서 보면 12.376이 나옵니다. 승강로는 6제곱미터예요. 승강로는 6제곱미터. 계단실하고 승강로는 수직 공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면적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수행이 됩니다. 근데 부속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공간의 이름이 입력이 완성되면 이런 식으로 코어부가 생성돼요. 그냥 주차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선탐은 최하층부터 그리기 시작한다고 했죠. 예. 코어부가 주차장에 쌓여 있으므로 주차장을 코어부 외부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공간을 생성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라고 여기 이 공간 이름을 적어야겠죠. 그다음에 또 램프가 있어요.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램프가 있죠. 램프도 그냥 뚫린 공간으로 보고 램프를 생성합니다. 방화 셔터가 있다고 하지만은 지하층에 불나지 않는 이상 방화 셔터가 안 내려가죠. 제한 설비가 뭐 지하층만 있는 게 아니고 전층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램프 공간을 만들어주는 램프나 이런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요 지하로 벽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공기 유동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램프를 만들어줍니다. 구석지는 자리에 제가 만들었어요. 램프를 만들어 램프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냥 공간까지 생성한 겁니다. 그럼 이제 공간이 구성되었으면 이제 배구부를 입력해야 되죠. 플로어 패스 만들어서 플로우 패스를 눌러가지고 만들어요. 평면도를 보고 평면도 위치에 맞는 개구부를 누설 순서를 만듭니다. 벽체에 마우스를 찍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플로우 패스를 클릭해요. 다주색 점을 더블 클릭하고 뉴 엘리멘트를 누릅니다. 이 표가 준비된 개구부 정보예요.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표입니다. 그 도면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된 표를 보고 개구부를 입력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개구부 입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주색점을 더블 클릭하고 뉴 엘리멘트를 누르면요. 오리피스 아리아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하죠. 제대로 영어로 하고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띄어쓰기는 언더바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했듯이요. 디스차지 코이피션트 값은 반드시 변경해야 됩니다. 0.6으로 기본이 돼 있는 걸 0.65로. 예. 광화문의 경우 닫혀있을 때와 열려있을 때를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예. 아이콘도 그렇게 선택을 해요. 예. 아이콘을 보고 열렸는지 닫혔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닫힌 방화문의 경우 FSD 1.1 곱하기 2.2C로, C로 표현하고요. 열린 방화문은 가로하고 5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열렸을 때는 밑에 라지에다 클릭하고 닫혔을 때는 스몰에다 클릭을 해요.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압 댐퍼가 있죠. 스모커 타에서 이렇게 나가는 차압 댐퍼가 있어요. 차압 댐퍼는 덕트 속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덕트예요. 예,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덕트. 덕트 속성을 만드는데 검정 네모난 거 클릭하고 이렇게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져요. 부속실에서 클릭하고 수목타까지 끌고 와서 클릭하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자주색 두 줄선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고, 예, 여기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고 뉴 엘리멘트를 누릅니다. 뉴 엘리멘트를 누르면요, 누르고 나서 보면은 이제 떠요. 덕트 플로우 엘리멘트 모델이라고 뜨면요, 이 중에서 사압 댐퍼는 오리피스로 해석을 해서 입력하면 돼요. 어떤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늘렸다, 늘렸다 줄였다 해서 오리피스 모델로 체크를 해서 입력을 합니다. 댐퍼가 차압 댐퍼 작동 시 계급부 크기를 아직 모르죠. 예. 자동 차압 댐퍼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래서 그냥 모르면 그냥 하나 0.005를 입력한다고 보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D라고 이름은 D라고 했고 개오브 섹스는 아래는 0.005로 했어요. 그다음에 코에피시엔트 디스차지 이거 변경을 하고요. 0.5는 그냥 둡니다. 루트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아무튼 디스차지 코에피시엔트 값을 반드시 0.65로 변경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세그먼트 값이 있어요. 플로우 엘리멘트 쪽 말고 우측 세그멘트 값이 있는데 세그멘트 값은 기본이 아무것도 없으면 5m가 돼 있거든요. 디폴트까지 5m가 됐는데 여기는 0.3으로 수정합니다. 수직 덕트와 연결된 슬리브를 0.3으로 그냥 본 거예요. 0.3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0.3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주색 두 줄이 이제 파란색으로 변해요. 아까는 자주색으로 됐는 게 제대로 입력하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쪽에 부속실 쪽에 아까 볼까요? 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 그물망이 위도 있고 밑에도 있죠. 예, 부속실 쪽의 그물망은 저는 뭘로 해석했냐면 이게 루버로 봤어요. 루버. 오리프침이 가운데 있고요. 뭐 이쪽은 수직 덕트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부속실적 그물망은 이제 댐퍼 그릴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렸을 때 개구부 크기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400이 500 사이즈므로 댐퍼를 갖다 400이 500 하면 이게 유효 그릴 면적 있죠. 0.204. 0.204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요. 네, 이게 이제 부속실적 그물망 더블 클릭해가지고, 터미널로 입력을 하죠. 터미널로 입력해서 개구를 0.204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대로요. 0.125는 터미널 손실 개수예요. 이건 건들지 말아요. 정확한 값을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0.125로 하고 시뮬레이터 돌리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0.203은 넣고요. 그리고 덕트 아리아는 자동으로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건데 프리 페이스 아리아를 수정해 줍니다. 예,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도면을 보고 실제 퀀텀에다 그리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왜 터미널 손실 개수는 기본값에서 건들지 아니었을까요? 예, 다른 것을 수정했으면서요. 예, 그 이유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험 데이터가 있거나 논리적인 방정식이 있으면 바꿀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하나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세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따라하기 2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